자, 오늘 드디어 기출문제를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선은 목차를 한번 봐줄래요? 교재 목차를 한번 봐주세요. 이제 OT를 잠깐 해줄 건데 간단하게 할게요. 자, OT를 보게 되면 구성을 이렇게 놨습니다. 앞쪽에는 단원별로 우리가 문제를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점검을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놨고,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에서 파트 2를 보게 되면 이제 연도별로 다시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올해는 오른쪽 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 이제 파트 2 맨 아래 보면 간부 기출 문제를 다 넣어놨습니다. 2018년부터 간부 문제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시험 범위가 개로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간부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어디까지 문제가 확장되는지를 들여다볼 겁니다. 또 간부 문제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25문제니까 공채와 동일하죠. 그래서 간부 문제를 통해서 우리 공채 문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동일하구나. 그 대신 조금 더 내용이 조금 더 넓게 내용이 삽입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간부 문제까지 전부 다 점검해 보니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제 기출 문제는 이제 말 그대로 간부 문제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거고, 그리고 1월 달부터는 단원별 예상 문제가 들어갈 거. 이때는 각 분야에는 이제 첫 번째가 소방시설 관리사 문제가 이제 우리가 점검해 볼 거고, 소방기술사 문제는 객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비기사와 설비산업기사, 기계 분야, 전기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산업기사 문제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기사 문제를 통해서 들여다볼 거고, 또 위험물 분야 파트에 위험물 산업기사 문제를 들여다볼 거고, 가스 분야의 문제도 우리가 전부 다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론에서 조금 벗어난 것들은 빼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다른 분야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이제 전부 다 점검을 해 볼 거고요. 또 소방안전 교육사 문제까지 전부 다 들여다봐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점검을 할 겁니다. 재난관리 파트는 그 분야 공무원 시험이 있으니까 그 문제까지 전부 다 들여다봄으로써 이제 새어나올 구멍 없이 완벽하게 대비를 좀 할까 합니다. 자, 그 정도 이상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건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그 정도 영역의 문제에 우리가 풀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응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비를 잘 해서 문이 좀 좁아졌긴 했지만 충분히 준비했을 때 탈 없이 합격할 수 있게 잘 절차들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일단 단원별로 가는 건 이제 20문제씩 웬만하면 내용 분류해서 20문제씩 푸는 시간 10분을 가볍게 줄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이제 이 부분이 뭐다. 우리가 2달 동안에 이제 단원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 우리가 점검을 하겠죠. 그 대신 이제 연도별로 되어 있는 거 있죠. 2014년부터 이렇게 내용을 넣어놨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다 풀어본 다음에 이제 시간 제한을 두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보통 25문제면 25분이야. 한 문제당 1분이니까. 그러면 25분에 풀면 안 되고 20분 정도 시간을 제한을 두고 문제를 꼭 풀어서 문제를 푸는 그 속도를 꼭 감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봐라. 풀어보고 나면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 실력이 어느 정도고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합격생들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 공채 문제 중심으로 보면 올해 합격했던 친구들은 이제 단원별 기출 문제를 끝나고 점수를 확인했을 때 보통 90점 이상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전 범위에 대해서 이 자신감이 좀 많이 붙어 있고 실제 문제를 풀 때도 적용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비교를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페이스를 맞춰서 좀씩 끌어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최근 기출문제 2014년 기출문제부터 2023년 소방 간부 기출문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다 점검해 본 다음에 풀어보세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이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도 출제가 돼서 이런 문제는 실제로 좀 의미 없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문제는 여지없이 다 학생들이 어떻게 됐다? 틀렸다. 그리고 맞은 사람 누구다?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맞았더라. 찍었는데 맞은 거죠. 이렇게 과정을 다 걸쳐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가 주문을 할 거예요. 근데 법규생들은 잘 알고, 법규 들었던 학생들은 잘 아는데, 첫 번째 이제 줄이면 예습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약 노트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나름으로 책에다 정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 노트가 가장 좋아요. 이제 내용을 알면 간단 명료한 핵심만 단어만 알아도 내용이 전체가 이해되기 때문에 핵심 단어와 수치들의 어떤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빠르게 예습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단원별로 누적을 시키는 게 좋아요. 1주차 내용을 미리 예습하고,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다 그러면 전날까지 예습을 끝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2주차가 되면 이제 예습을 2주차 먼저 하고 1주차, 2주차 함께 전체 복습하고, 3주차가 되면 3주차 먼저 하고 이제 내일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그럼 미리 예습을 하게 되면 내용이 남아 있어서 문제를 풀 때 그 다음 날 와서 문제를 딱 보면 문제를 10분 안에 풀려고 딱 들여다보면 금방 풀려요. 시간 안에 풀리고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게 오래 지속되고 계속 누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예습을 할 때도 3주차면 3주차 내용 예습 먼저 하고 1, 2, 3주차 누적시켜서 또 한번 해줘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이렇게 가면 한번 예습이 가능한 거고 또 복습도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시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기출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딱 푸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풀 텐데, 그래야 10분이에요. 잠깐 문제를 들여다보고 점검을 할 텐데, 이때는 내가 조금 불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체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내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본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지. 체크해서 그걸 좀 더 보완 작업을 거쳐줘야 돼요. 또 하나, 기출 문제는 암기야 이해야? 암기야. 물론 당연히 이해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모든 건 기본을 암기로 하기 때문에 암기를 해서 무한 반복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반복을 했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이렇게 푸는 동안 집중해서 풀면서 암기하는 어떤 그런 훈련도 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시간 안에 푸는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 스피드가 있어요. 그게 몸에 배워야 됩니다. 지문을 늘 습관대로 읽어주고 꼼꼼하게 읽어주는 그런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는 반복 효과도 있고 내가 부정확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체크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자라는 그 부족한 부분을 찾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시간 안배의 역할도 해준다. 그래서 꼭 10분이라는 시간을 좀 이용하려고 하고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뭘 해줘야 돼요? 복습입니다. 이때 복습을 잘 보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예습이란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습이란 얘기 안 하거든요. 복습만 잘해라.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복습할 때 누적시켜라. 이제 예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습이 한 번 복습을 했다면 이제 복습, 본격적으로 오늘 배운 내용도 복습하고, 그리고 누적시켜서 4주차면 1, 2, 3, 4주차까지 복습하고, 6주차면 6주차 것까지 전부 다 복습을 하는 거니까 점점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5주차, 6주차부터 시간이 쪼달려요. 그때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일요일 날 푹 쉬고 있었는데 부족한 시간, 복습이 좀 부족하면 일요일 날 그 시간만큼 좀씩 더 넣어주세요. 넣어서,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무난하게 일요일 날 쉬세요. 그래야 월화수목금토까지의 공부가 탈이 없이 잘 이루어집니다. 이 휴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 날 443 중에 하나씩 넣어서, 많이 부족하다 44. 3은 넣지 말라 그래요. 왜? 너무 힘들어. 그럼 일주일에 평일에 공부가 깨집니다. 그래서 44를 넣든지 43을 넣든지, 이해되죠? 오전은 좀 푹 쉬었다가 오후 저녁을 하든지, 그래서 몸이 좀 회복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라. 1월 달부터는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그거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 하고 싶은데 다 해줘야 돼요. 왜?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다 셀이 부어야지. 시간 다 셀이 붙고 막 정신적으로 그러기에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몇 번을 복습하나 보세요. 예습에서도 예습하고 복습하고, 복습에서 전범위를 복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누적이 돼요. 그것도 전범위야. 그럼 8주차가 되면 어떻게 돼요? 1주차 내용은 7번, 8번 반복한 거야.
지가 귀신이 아닌 이상 머리에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젠 거의 달인이 다 돼가는 거죠. 거기다가 한번 보세요. 나중에는 이제 뭐만 있어도 되냐? 노트만 있어도 됩니다. 자기가 필기한 노트 핵심만 쫙 들어있잖아. 그러면 그 수치와 단어만 정확하면 절대 안 틀리거든.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는 내용에서 정답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까지 딱 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도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됩니다. 운동. 꾸준히 운동해서 페이스 조절해주고요. 그럼 여기까지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아, 이걸 잘 하려면 계획표를 짜줘야 되는구나. 계획표. 이렇게. 계획표를 꼭 완성을 해줘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다행히 개론에서는 무슨 문제가 그 지렛대 역할을 해주냐면 간부 시험 문제가 그 지렛대 역할을 해줍니다. 아, 우리 공채와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어느 정도가 달라졌을까? 조금 더 문제가 고급스럽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의외의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다. 공채에서 내는 내용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거기까지만 대비해도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간부 시험 문제가 공채 시험에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공채와 경채는 개론은 문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공채와 경채 구분하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꼭 명심하세요. 오늘 계획표를 한 번 더 손을 봐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패턴 중요하죠. 자, 이제는 기출문제에 맞춰서 예습이 들어가줘야 되고 또 복습을 해줘야 돼요. 이것만 잘 지켜서 2달만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무엇에 의미를 두라 하냐면 모의고사에도 의미를 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환시키니까 이렇게 순환시켜 보세요. 그러면 점점 11월, 12월이 끝나갈 때쯤이면 이제 뭐가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이제 본인이 평가도 내리고 점수도 적정하게 균형 있게 잘 나옵니다. 모의고사가 이제 조금씩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모의고사를 보면 다 예상이잖아. 그래서 기출 문제에 맞게끔 나오면 좋은데 이게 출제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죠? 자기 원하는 데 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좀 어렵게 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좀 좋아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광분해서 막 공부를 더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어렵게 내는데 실은 그렇게 내는 문제는 출제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편차를 또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뭐예요? 90점 이상을 무난하게 다 맞고 100점 못 받는 걸 억울해하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합격하고 이제 우리 목표는 뭐냐? 모의사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늘 들여다보고 이제 모의고사 볼 때는 꼭 2가지를 체크해요. 문제가 어려워서 다들 점수가 안 좋으면 뭘 생각하면 돼? 그 점수만 보면 돼. 내가 점수가 굉장히 어려우면 다 한 20점까지 떨어져요. 평균 80, 70 이렇게 되는데 60, 50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내가 그보다 좋은 점수를 맞았냐 안 맞았냐 이걸만 보면 되는 거고 점수가 이때는 이제 등수를 받아요. 점수를 보고 또 등수를 봐야 돼. 등수를 보면 내가 위에서부터 몇 번째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문제가 어려울 때는 등수를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쉬우면 뭐예요? 점수를 보는 거예요. 왜일까? 어차피 개나 소나 다 100점일 거야. 개나 소나 90점 다 이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점수를 무난히 맞았느냐. 만약에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90점 이상 되었는데 혼자 85점이야. 떨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틀렸다는 얘기지. 실수는 있을 수 없어요. 실수란 말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실수는 충분히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이 돼서 틀리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더 연습했으면 그 실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요. 이제 모의고사도 중요하게 의미가 다가오게 될 거고 그를 통해서 이제 내 포지션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올해 이제 채용 인원 공고가 오르게 되면 우리가 목표라는 게 뭐냐면요. 1배수 안쪽에 드는 겁니다. 보통 이제 1.5배수나 2배수, 1배수 안쪽에 이렇게 포지션을 갖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최소한 몇 배수 쪽으로 가길 원하냐면 0.8배수 쪽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0.8배수. 이거는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0.8배수
안쪽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난 반드시 0.8배수야.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늘 나온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중간에 조금 더 높은 점수밖에 안 나왔었는데 모의고사를 딱 볼 때는 늘 중간 조금 더 나은 정도였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점수 결과를 보니까 0.8배수, 0.7배수, 심지어 0.3배수까지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왜 그럴까? 그만큼 마지막에 스퍼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계속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자기 나름으로 연습만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늦지만 페이스가 늦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기본기 완성이 되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의 정확도가 남다른 겁니다. 아주 샤프하고 그 정도로 흘러 넘칠 정도가 되니까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막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지는 그냥 머리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답이 탁탁 보이니까. 또 그런 때는 한두 문제 찍은 게 또 답이 잘 맞아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인샬라의 어떤 도움도 받아서 무난하게 0.3배수까지 가는 걸 보고 와 대단하다. 시험은 언제나 운빨도 좀 있다라는 걸 늘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자기 자신도 믿어야 되고 이제 신도 조금 믿어야 되고요. 운빨도 조금 살짝 믿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플러스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제 믿게 돼요. 과거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너만 믿고 공부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좀 있으면 이제 자기를 믿어야 돼요. 좀 더 있고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저기를 믿습니다. 그 세계에서 다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 중에서 내가 신의 은총 하나만 받으면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하나 문제만으로 내가 1배수 이상으로 좋은 0.1배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마지막에 농담은 그래요. 최종으로 이제 점수 결과 나오고 1, 2, 3등은 하지 말아라. 1, 2, 3등 하면 나중에 이제 성악교 가서도 이렇게 네가 1등이냐, 네가 2등이냐, 네가 3등이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그 교육 훈련에서 점수를 또 매기기도 합니다. 거기서 1, 2, 3등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라고 좀 이렇게 어디 가고 싶냐 이렇게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많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최선을 다하되 이제 농담은 그러죠. 1, 2, 3등 하지 마. 1, 2, 3등은 줘도 버려. 농담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는 마무리를 질게요. 자 이제 우리 단원별 기출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단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문제이고 이제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를 풀어서 맞고 하나도 안 틀리고 모두 맞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모든 걸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게 큰 착각이에요. 지금 현재 아는 거지 내일도 알고 그리고 한 달 뒤에도 아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충분히 지속적인 반복이 되지 않으면 기억이 약해지고 정확도가 떨어지고 똑같은 문제인데도 틀릴 수도 있다. 그런 걸로 보면 나는 늘 맞아야 되는데 왜 나는 틀릴까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보다 더 점수가 잘 나옵니다. 문제 푸는 능력, 스킬은 여러분들이 더 뛰어나요. 아주 그냥 집중력이 높으니까. 나는 목표가 없잖아. 시험을 보면 목표가 없어서 해설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꼭 맞춰야 된다는 어떤 목표가 없으니까 정신이 희미해요. 딱 반드시 맞아야 돼. 쟤들을 하나 틀리면 쪽팔리니까 맞아야 돼. 이게 없어요. 쪽팔리면 어때요? 나보다 잘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집중력의 차이에서 순간적으로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습관화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75문제, 25, 25, 25, 75문제잖아. 딱 75분만 문제를 풀 때 이 집중력이 깨지 않은 훈련도 문제 푸는 동안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 시험 보는 시간대는 잠도 자면 안 돼요. 졸리는 습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막 머리가 샤프하게 이렇게 날아다녀야 돼요. 오전은 무슨 수를 쓰든 어떻게 해야 돼? 조는 습관 없애야 돼요. 왜 지금부터라도 없애야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오전은 악을 쓰고 버텨라. 그리고 이제 오후는 나른하면 졸릴 수도 있고 그래요. 어차피 실제 시험장에 가면 오후에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오전만큼만 이제 목표를 조금 더 잡으세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1월 달부터는 오전부터도 졸리지 말아라. 졸지 않도록 수면을 잘 조절해야 된다.
그것도 다 이제 자기 관리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너무 관리할 게 많아요. 몸에 배이고 습관화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래도 정말 공포에 떠는데 그렇게 준비해도 공포감을 이겨내질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이제 신의 뜻에 맡겨. 아 됐어 이 정도 됐으면 나 지쳤어 이제. 또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제 신의 뜻에 맡기고 내가 공부한 것만큼만 실력 발휘하고 나올 거야. 이렇게 내려놓아야지만 문제의 답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보여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갈 길 멉니다.